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지지 기준으로 본다면 GT의 자수는 2025년은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결합한 을사년입니다. 이 중 사화는 화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어 목의 기운을 타고난 호랑이띠에게는 생극재화의 이치에 따라 여러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호랑이는 인목을 의미하며 봄의 기운을 대표하는 양목입니다. 이러한 인목은 강한 생장력과 추진력을 상징하고 지도자적 기질과 결단력이 두드러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사화는 음화이면서도 병화로 이어지는 연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생화의 상생 기운이 살아나면서도 동시에 내부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는 경향도 따릅니다. 이는 곧 에너지의 외부 발산이 활발해지고 바쁘고 역동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무리한 확장이나 방향 없는 열정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소진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목은 간목과 을목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호랑이띠는 이 중에서도 주로 양적인 기운인 간목의 속성을 따릅니다. 간목은 큰 나무, 즉 수직적으로 뻗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 중심이 확고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을사의 조합은 유연함보다 속도와 추진을 요구하는 구도로 흘러가기에 자칫 고집스럽게 한 방향만 밀고 나가려 하면 주변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호랑이띠는 자신이 지닌 목의 기운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시기이며 그 속도는 빠르되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관성과 인성의 작용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기에 단순한 성취보다 어떻게 나누고 조화시키느냐가 올해 호랑이띠 운세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의 해에서 지지를 이루는 사화는 단순한 화의 기운을 넘어 인호술 삼합에서 중심축이 되는 오화와 연결되며 매우 활달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목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목생화의 순환으로 기운을 발산하게 되는 해이지만 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할 경우 주변과의 갈등이나 방향성 없는 소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천간의 을목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사화의 외향적 기운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적인 준비 없이 외부 활동이 과도해지는 형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보면 인목은 양목이므로 강직하고 직선적인 성향이 뚜렷하며 자의식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여기에 사화의 음화가 미묘하게 상극작용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조직 내에서의 위치 다툼, 갈등의 조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히 말보다 행동, 주장보다 경청이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주변과의 융화가 올해 전체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상황은 다소 누그러집니다. 지지의 사화가 여름을 지나며 점차 화생토의 흐름으로 전환되고 천간의 을목 역시 계절적인 기운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인성운과 재성운이 점차 드러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재물운과 인연운이 상승세를 타기 쉬우며 특히 정제나 편제의 기운이 사주의 구성에 따라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자산의 기회를 얻는 흐름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단, 기운이 살아나는 시기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무리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을사의 해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쉽게 불러오는 기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과 위장을 포함한 순환계통 및 소화기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리학에서 사화는 열과 번뇌, 내적 긴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운동이나 명상, 규칙적인 식습관 등을 통해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생활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상반기의 긴장을 슬기롭게 넘긴 호랑이띠는 하반기부터 기회를 잡는 흐름 속에서 충분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의 긴장을 넘기고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재물의 기운이 살아나는 시점에
호랑이띠가 그 흐름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존재가 바로 개띠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호랑이띠와 개띠는 인호술 삼합의 축을 이루는 조합 중 두 축으로 목생화, 화생토의 흐름에서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닌 관계입니다. 특히 화의 기운이 중간에서 활발히 작용할 2025년에는 이 삼합 구조가 재물운에서 실제적인 결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호랑이띠는 추진력과 결단력을 상징하지만 때로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성향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안정되기 전에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개띠는 명리학적으로 충직함과 현실 기반의 사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수성적 재물관을 상징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어 호랑이띠가 만들어낸 기회를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호랑이가 판을 열고 개가 그 판을 완성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띠는 지지상 걸록지로 불리며 재물과 인연의 근본이 되는 뿌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불리는 데에는 더욱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하며 이 역할에서 개띠는 탁월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호랑이띠가 2025년에 금전적으로 높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기운이 강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띠와 함께할 때 그 운의 폭발력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 공동사업, 거래와 같은 실질적 이익이 수반되는 활동에 있어 개띠와의 동반은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재물운 상승의 구조는 단지 경제적 실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랑이띠와 개띠는 서로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관계이기도 하며 이는 장기적인 금전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단순히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신의, 기회의 흐름, 그리고 인덕의 발현과도 연결되기에 개띠와의 만남은 재정적 기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띠가 안정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재물운을 강화해주는 파트너라면 말띠는 빠른 흐름 속에서 성취를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띠는 오화를 의미하며 이는 호랑이띠가 속한 인목과 자연스럽게 삼합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인호술의 삼합은 화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조합으로 2025년처럼 사화가 중심에 놓인 해에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재성의 기운이 목생화를 거쳐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띠와 말띠의 조합은 재물의 기회를 빠르게 잡고 곧바로 실현하는 데에 강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말띠는 명리학적으로도 속도와 확산의 상징입니다. 추진력이 뛰어나며 시장 감각이나 직감적인 판단이 탁월한 띠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기질은 호랑이띠가 가진 결단력과 결합하여 매우 역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재물운에서는 특히 단기 수익, 빠른 계약, 민첩한 투자 판단에서 두 띠의 합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띠가 사업의 전반적 구조와 기획을 잡는다면 말띠는 그 안에서 필요한 실무나 외부 자원을 민첩하게 조율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속도감 있게 이어지는 점이 이 조합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한 말띠는 외향성과 인간관계 확장력이 뛰어나 호랑이띠의 직선적이고 때론 고립될 수 있는 추진력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 수익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한 재물 즉 귀인의 운과 네트워크 자산까지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귀인운은 식신생재나 비겁의 조화 속에서 형성되는데 말띠와 함께할 때 이 귀인의 기운이 활성화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호랑이띠와 말띠의 관계는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행동에 옮기는 에너지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바깥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속도와 직감이 곧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말띠와 함께하는 흐름 안에서 호랑이띠는 그 가능성을 훨씬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처럼 외부의 에너지가 강하게 요동치는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추진력만으로는 재물을 안정적으로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호랑이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과 현실, 목표와 여유의 균형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양띠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양띠는 미토에 해당하며 미토는 음적인 토의 기운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띠의 강한 양목과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며 지나친 직선성과 조급함을 완화시켜주는 조력자의 기운으로 작용했습니다. 양띠는 명리학적으로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오행은 아니지만 재성을 안정화시키는 간접적 기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호랑이띠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 계약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양띠의 섬세한 감각과 조심스러운 판단은 빠르게 흘러가는 기세 속에서 실질적인 손실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있어 양띠는 조율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며 재물운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띠입니다. 또한 양띠는 감정적 직관이 뛰어나며 인간관계에서의 미묘한 흐름을 잘 읽는 능력이 있어 재물과 연결된 사람의 흐름을 포착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비경과 식신의 기운이 약하거나 고립된 구조를 가진 호랑이띠에게 특히 보완적인 효과를 줍니다. 호랑이띠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때때로 주변의 감정이나 흐름을 놓치게 될 때 재물운도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띠와 함께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을 감싸고 사람과 돈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띠는 호랑이띠의 격한 기운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존재이며 이는 재물의 출입이 큰 한 해에 반드시 필요한 기운이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일수록 양띠와 같은 부드러운 에너지를 곁에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산을 지키고 넓히는 데에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단순한 추진력보다는 균형 잡힌 판단력이 재물운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점에서 토끼띠는 호랑이띠에게 있어 가장 실속 있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토끼는 묘목에 해당하며 호랑이띠의 인목과 함께 동방목의 기운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목의 기운이라 유사해 보이지만 인목이 외향적이고 단단한 양목이라면 묘목은 섬세하고 유연한 음목으로 성향은 크게 다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상호 보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띠는 재물에 접근할 때 단기 집중형의 속성을 보이는 반면 토끼띠는 재정적인 흐름을 길게 보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두 띠가 함께 움직일 경우 대범한 기획력과 세밀한 계산이 조화를 이루게 되며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 사업 확장, 거래의 타이밍 같은 예민한 분야에서는 토끼띠의 촉이 실질적인 손실을 줄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묘목은 간지의 완성도를 보완하는 기운으로 평가되며 인목과 함께 배치될 경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재물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호랑이띠가 설계한 큰 그림을 토끼띠가 현실화해주는 형태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띠가 사업 구상을 하면 토끼띠는 세부 운영과 회계, 계약상 조율을 통해 전체 구조를 안정화시킵니다. 이는 곧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산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증대시키는 실속형 재물운의 이상적 구도였습니다. 또한 토끼띠는 감정 표현이 적고 조용하지만 관계 안에서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호랑이띠의 직선적이고 다소 성급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조율해주며 거래관계나 금전적 약속에서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기반을 다져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조화를 기운의 음양합력이라 부르며 상극보다는 상생의 재물운을 이끌어내는 이상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토끼띠와의 인연은 호랑이띠에게 기세보다는 기획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궁합이었으며 빠르게 번 재물을 오래 지키는 실용적인 구조를 완성해주는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토끼띠가 실속을 갖춘 균형자라면 돼지띠는 그와는 반대로 부드러운 성정 속에 재물의 흐름을 지체시키는 요소를 지닌 띠였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돼지띠는 해수에 해당하며 이는 목생화의 이치에서 보면 호랑이띠의 인목에게 도움을 주는 오행적 관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생목의 논리만 놓고 본다면 돼지띠는 호랑이띠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운세 흐름은 단순한 오행의 상생 원리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질과 판단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돼지띠는 온화하고 포용력이 크지만 동시에 신중하다 못해 지나치게 느긋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반면 호랑이띠는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돌파하는 에너지의 소유자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둘이 함께하게 되면 특히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박자를 맞추기 어렵고 감정적인 거리까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투자 시점이나 사업 확장, 계약 체결 등에서 돼지띠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호랑이띠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반복되며 재물운 자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돼지띠는 명리학적으로 해수의 음기를 품고 있어 재물운이 받아들이는 구조에 가까운 흐름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호랑이띠는 양목으로서 만들어내고 치고 나가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음양의 방향성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는 겉으로 큰 다툼은 없어도 실제로는 흐름이 교차하지 못하고 엇갈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띠 사이에는 경제적 시너지보다 경제적 마찰이 더 자주 발생하며 장기적인 협력에서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돼지띠는 감정의 물기운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재물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인 정리가 어렵고 감정적 오해가 쌓이기 쉬운 구조를 갖습니다. 이는 호랑이띠가 중시하는 명확한 책임 분배나 결과 중심적 사고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금전 흐름의 활로가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손해나 기회 상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돼지띠는 호랑이띠와의 궁합에서 볼 때 에너지 자체는 부드럽지만 방향성이 다르고 실속 있는 재물운을 만들기 어려운 인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성과를 낼 수 있는 해에는 돼지띠와의 동행이 속도를 늦추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돼지띠와의 관계가 속도와 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였다면 원숭이띠와의 조합은 본질적인 충돌에서 비롯된 손재의 구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호랑이띠의 임목과 원숭이띠의 신금이 육충의 대표 관계에 해당하며 이를 인신충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기운이 정면에서 충돌하여 길한 기운을 상쇄시키고 불리한 흐름을 극대화하는 매우 강한 상극 구조입니다. 재물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충의 관계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으로 자라나는 방향성, 확장성, 개척적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으로 이를 제어하거나 절단하려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명리학의 오행이치에서 금국목은 목의 생기를 억누르는 작용을 하며 이는 곧 호랑이띠가 열어놓은 재물의 통로를 원숭이띠가 무심코 차단하거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처럼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목의 기운이 외부로 활발히 뻗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의 충돌 에너지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호랑이띠가 원숭이띠와 함께 무언가를 추진하거나 공동자산, 투자, 계약에 얽히게 될 경우 엇갈린 판단과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큰 금전 손실이나 관계 단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띠가 빠른 결단과 추진을 통해 기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숭이띠는 잦은 의심과 전략적 판단으로 그 흐름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모두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 협의나 타협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감정적 골이 깊어지고 금전적 계약 관계에 있어 신뢰의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반복된 충의 관계가 재물의 누수를 유발한다고 보며 실제로 이 조합은 사업 실패, 파산, 금전 사기 등 재물에 관련된 부정적 사건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숭이띠는 호랑이띠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인연이며 겉으로는 명석하고 활동적일 수 있으나 기운의 상충이 극심하기에 실질적인 재물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궁합이었습니다. 2025년처럼 기회가 많고 동시에 리스크도 큰 해에는 원숭이띠와의 불필요한 금전 연계나 공동 의사결정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8띠의 궁합을 통해 누구와 함께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또 어떤 인연은 피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타고난 기운만이 아니라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운이란 정해진 고정값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변수이며 그 변화를 끌어당기는 힘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2025년처럼 목생화의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목기를 어떻게 키우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중심을 세우는 사람은 재물의 기운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과 실행력을 통해 스스로 운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불안과 의심에 흔들리는 사람은 좋은 궁합조차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나쁜 궁합도 결국 의식과 태도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사주상에서 재성은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고 지키는 힘이며 이 힘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과의 조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의 흐름을 정비하고 내 안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문제는 그 기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재물운의 주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당신의 기운이 바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만의 경험과 안목을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운이란 믿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면 어떤 띠와 함께하든 재물운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